안녕하세요. 대한사랑 초대석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5대 국경일이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3.1절과 제헌절, 그리고 8.15 광복절과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잘 아시듯이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과학적이고 우수한 문자로 정평이 난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은 동아시아 문자의 역사, 그 중에서도 거란 문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3년이죠. 작년에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 학술도서로 선정된 거란 문자라는 책을 낸 거란문화연구소 김태경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책을 내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 누구도 내지 못하는 책인 것 같은데 지금 제 앞에 놓인 이 책인데 거란 문자 천년의 역사 백년의 연구. 이 책을 내신 이후에 요즘 근황은 좀 어떠십니까? 예, 이게 이제 2년 전에 나왔는데 그 이전부터 한 3년 전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조그마한 연구실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연구도 하면서 집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거란 문자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연구실에서 거란 문자로 된 이제 이 금성문들, 예. 금성문 모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이게 PPT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네. 예. 저게 이제 그 실물 크기에 맞게끔 저렇게 모형을 만드는 겁니다. 이 중국이 대부분이 이게 이제 다 중국의 원석들이 있는 건데요. 예. 우리 일반인들이 접근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연구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걸 하고 있는데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제 목표는 한 40-50개 정도를 만드는 게 목표인데 예. 현재 한 10몇 개 정도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아유, 지금 사진으로 보더라도 복원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예. 원래는 이게 이제 전부 다 하면은 돌로 만들어야죠. 예. 이 전부 다 지하에 이제 무덤이나 황제능 그런 데서 나오는 건데. 묘지명이니까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런 돌은 못 만드니까 우리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나무로 이제 특수하게 제작을 해가지고 예.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학에서 고대 동아시아 언어 연구라는 그런 과목으로 이제 학생들을 좀 가르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제 조금 이 고대 언어 연구에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서하 관련 중국에서 만든 책이 있는데 예. 서하 인문서입니다. 그 책을 이제 국내에 소개하기 위해서 번역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초 정도면은 아마 출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책을 내신 이후에도 좀 그것을 많은 학술 연구에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또는 뭐 대중적으로도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연구들이나 또 강의 같은 거를 진행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거란 문자에 대한 얘기를 이제 본론적으로 나눌 텐데 그 얘기를 나누기 전에 뭐 얼마 전에 TV에서 드라마로도 한번 예. 인기리에 방영이 됐잖아요. 거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거란 문자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우리가 왜 거란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청자들에게 좀 해주시죠. 예,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데 북방 유목민족의 역사는 우리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민족들과 우리 예를 들어 민족의 원류가 어떻다 그걸 이제 떠나서라도 고대부터 우리와의 엄청난 관계가 있었고 서로 이제 역사적인 영향을 주고받았고 또 그러던 굉장히 중요한 민족들이고 중요한 국가들인데 근데 그 국가들의 남아있는 역사 이게 너무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거란의 요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문자는 300년 정도 사용이 됐고요. 그런데도 그 200년 이상 지탱 중국의 중원 국가들도 200년 이상 된 나라가 몇 개밖에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나라가
실제 사설을 보면 굉장히 적게 아주 소규모로 역사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더 보충을 하고 흠결된 부분을 복원하려면 결국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1차 사료, 예. 즉 거란 문자로 된 금속 문화 이런 걸 연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거란 문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거죠. 예.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앞에 놓인 이 책을 이제 좀 내용을 다뤄볼 텐데 네. 사실 이 책을 내시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2016년에 이미 책을 좀 관련한 책을 내셨잖아요. 예. 예,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다. 거란 소자 연구라는 중국 그 연구물을 이제 번역도 하셨고 예. 또 가운데 2019년에 거란 소자 사전이라는 거란 사전 최초의 그 저자로 알려지셨잖아요. 예. 좀 어떠십니까? 이런 책들을 미리 내신 이유가? 이게 처음에는 이제 제가 학습용으로 거란 소자 연구적을 번역을 해놨었습니다. 그러면서 저걸 가지고 이제 혼자서 좀 연구도 하고 학습도 하고 했던 건데 그러다가 저걸 저희 이제 스승님이 저 내용을 알고 강력한 권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출판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그동안 제가 한 20년 정도 거란 문자에 관한 데이터를 모아놨는데 예. 그럼 이거를 사전으로 만들면 어떨까? 예. 중국 사람들도 하지 않았고 일본 사람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한번 전 세계 자료들 다 모아서 사전을 한번 만들자. 그런 이제 권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가운데 있는 저 거란 소자 사전이라는 게 전 세계에서 최초의 거란어 사전이죠. 그렇게 된 셈이죠. 그래서 지금 저 책이 지금 중국의 북경대학 도서관하고 중국 국가도서관 그 두 책이 다 그렇게 지금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중국 사람들도 아마 내심 불쾌했겠지만 상당히 이제 놀라는 눈치였고요. 그래서 그쪽에 조금 알려지기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다룰 저 거란 문자라는 책을 내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저걸 다 하다 보니까 저게 대부분이 그동안 나와 있는 책들이 다 연구서들이에요. 아주 전문적인 연구서들. 일반 대학에서도 함부로 다루기 힘든 그런 연구서들인데 일반인들은 더욱더 이제 힘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거란 문자라는 게 어떤 거다. 그리고 거란 문자를 중심으로 한 우리 동아시아 주변의 문자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등등 그렇게 해서 거란 문자에 대해서 지금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이 정도 돼 있다. 그런 정도를 쭉 일반적으로 보면은 개설서라고 할 수도 있고 해설서를 할 수 있고 그런 책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책 제목에 이제 부제로 붙어 있듯이 1000년의 역사, 100년의 연구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는 이유도 있죠, 이게. 예, 그렇죠. 그래서 실제 거란 문자가 만들어진 거는 1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한동안 거란 문자가 어떤 거였다. 그다음에 거란 문자가 있었다는 건 알았지만 어떠한 형태고 어떻게 이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소멸됐다 아무도 모릅니다. 한동안 잊혀졌었어요. 그러던 게 바로 100년 전인 1922년에 새롭게 지하에서 거란의 황제의 능에서 이게 발굴이 됐습니다. 그것도 외국인 선교사의 그 노력에 의해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1922년 후에 100년이 된 재작년 그때 이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책을. 그래서 이제 거란 문자가 만들어진 거는 1000년이 됐고 이제 본격적인 연구가 된 것은 이제 1922년에 거란 문자가 본격적으로 발굴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로부터 100년 되는 해에 이제 이 책을 내시면서 이런 부제가 붙은 거군요. 근데 이제 지금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가운데 있는 거란 소자 사전이라는 저 사전을 최초의 사전을 이제 출판하면서 국내외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좀 그렇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반응들이? 사실상 국내에서는 잘 모르죠. 국내에서는 이제 거란 소자가 뭐야? 이게 알파벳 작은 알파벳인가? 이렇게 이제 농담 삼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 거란 소자 사전이 나온 이후로 이제 중국의 그 내몽고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이런 데서는 그쪽 연구소에 연구원으로 등록해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거란과 관련돼서
국제 학술 대회가 있습니다. 예. 주로 이제 그 북경이나 아니면 내몽고 자치구 그쪽에서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와달라고 이제 초청도 오고 물론 이제 그게 그 당시가 코로나가 한창 극성이던 때가 돼가지고 그 성사는 안 됐는데 그런 요구도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이쪽에 전문가들이 저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SNS를 통해서 그 가끔 이제 소식도 전하는 그런 관계가 됐고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예. 예. 그 당시에 이제 롯데 장학재단이라고 예. 그쪽에서 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책이 나왔지? 굉장히 그 생소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쪽에 심사위원들이 보셔가지고 아, 이런 거 좀 기념할 만하다. 그래서 저에게 상을 주셨는데 제가 이걸 연구한 이후로 최초로 저에게 수입이 생긴 게 이 건입니다. 예. 출판문화대상 특별상을 수상을 예,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축하를 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거란 문자에 관해서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뭐 학자들의 반응이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은 이유가 애초에 이제 거란 역사에 대한 관심도 적을 뿐더러 예. 또 거란 문자는 뭐 더욱이나 생소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이 거란 문자에 관해서는 뭐 잠깐 얘기하셨지만 오히려 해외에서 중국이나 일본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연구를 많이 해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연구 결과들이 있었나요? 그 전에? 이제 제가 이 사전을 만들면서도 그런 연구서들을 많이 이제 참고도 하고 했는데 예. 대부분이 나눠보면은 중국 서적 아니면 일본 서적입니다. 물론 이제 중국은 자기들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는 거죠. 예, 예. 자기들 땅에서 일어난 이제 소수민족에 의한 국가다. 예. 그리고 그 문자다는 그런 특성 때문에 일찍부터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제 일본 나름대로 1930년대에 그 만주 지역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그쪽. 괴뢰 정부도 세웠었고요. 예, 만주국을 세우고 그러면서 그 전후에서 연구를 시작했던 부분들도 있고 실제 최초의 거란 문자 연구는 일본 사람이 제일 먼저 했어요. 아, 그래요? 예. 뭔가 하면 그쪽 사람들이 정보도 빨랐고 예. 그랬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도 상당 부분 훌륭한 저작들이 이제 일본에서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한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리면은 예. 제가 이제 번역본의 이게 원저입니다. 예. 이 거란 소자 연구라는 건데 이게 이제 1975년도에 거란 문자 연구 소조, 이 소조라는 게 TF거든, 예, 타스크포스인데 거란 문자를 연구하기 위한 그 5인의 타스크포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뒤에 다시 이제 설명이 있겠지만 그 최종 결과물이 이제 거란 소자 연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저작물입니다. 예. 그래서 이 100년 동안의 거란 문자에 대한 연구 중에서 이 85년도에 나온 거란 소자 연구가 나오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정도로 그만큼 그렇게, 중요한 결과물이네요. 예, 중요한 책입니다. 근데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별로 없다 보니까 유일하게 해외에서 번역된 거는 제 책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에서. 예, 그런 셈입니다. 이 바로 이거고요. 예. 그 다음에는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이건 이제 일본에 계신 분이 쓴 건데 그 이름을 보시면은 아이신교로 우리춘입니다. 예. 아마 이름에서 그렇죠. 예. 이름에서 벌써 짐작이 가능한 것 같이 이분은 만주족 출신입니다. 예. 청나라 걸륭제의 9대손이에요. 아, 황족이네요. 예, 그렇죠. 황족 아니면 애신강라성 못 씁니다. 예. 예. 그래서 이분의 아버지는 또 김씨성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좀 묘한데 그 이야기를 하면 자꾸 길어지고. 예. 근데 2004년도에 이분이 썼는데 이분은 이제 자기 선대부터 이 만주어, 여진어, 그 다음에 만주사 뭐 이런 걸 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봐왔어요. 예.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것도 잘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그런 거를 거란 문자에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굉장히 우수한 저작물이다. 그러한 문자에 관한 어떤 문법적인 접근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예. 그런 책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다니엘 케인이라고 이분은 호주 사람입니다. 예. 호주 분인데 처음에 이제 젊었을 때 은행을 다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진어부터 연구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거란어까지 온
훌륭한 분인데 여기서 이제 제목이 기탄 랭귀지라는 거는 기탄이 이제 거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거란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이 거란 문자 연구와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책이 나온 것 이거는 이제 이게 처음입니다. 예. 그 다음은 이 거란 문자 연구 류편이라 그래가지고 이 거란 소자 연구를 처음에 썼던 그 5분 중 유일하게 한 분이 생존해 계신데 예. 류펑주라는 분이 혼자 생존해 계신데 그분이 쓴 대작입니다. 예, 그동안 거란 문자와 관련된 물론 이제 자기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논문들이 다 실려 있고 그 다음에 탁본 사진들, 예.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독문들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다 실려 있는 4권짜리예요. 그게 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 아주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책이 하나 있긴 있는데 이 거란 소자 연구 저 85년도 나온 책을 다시 재출판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번역서가 나오는 걸 계기로 해서 이분들도 다시 또 한번 국내에서도 한번 내야지 그래서 이제 베이징에서 한 번 더 나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게 거란 소자 재연구라 해서 이거는 주로 이제 내몽고 대학에 있는 교수들 중심으로 해서 원래 이제 거란 소자 연구에 있는 저 체계를 그대로 해서 예. 물론 물론 저기 이제 85년도에 나왔으니까 사실상 저게 나와 있는 그 문물 자료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발굴된 게 훨씬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까지 다 넣어가지고 다시 이제 집대성을 해서 명칭을 거란소자 재연구 예.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 정도를 중요한 책자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꽤 여러 연구들이 그 해외에서는 진행되고 있다는 걸 예. 지금 알 수가 있네요. 예. 근데 이런 어떤 연구 결과물들하고 오늘 살펴볼 이 교수님의 이 저작물하고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차이점이라면은 이제 앞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것들은 대부분 다 연구서들이에요. 전문 연구서입니다. 예. 제가 지금 봐도 어려운 그런 전문 연구서들인데 예. 좀 이걸 쉽게 쓸 수 없느냐. 그래서 거란 문자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거기에 목적을 둔 거죠. 그리고 하면서 이제 해외 학자들의 그런 또 연구 성과들을 최대한 이제 소개라도 할 수 있는 예. 그런 정도로 하고 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전문적인 거는 우리에게 간격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좀 쉽도록 그렇게 하고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구자들뿐만이 그렇죠. 아니고 예.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군요. 예. 이 책의 이제 구성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예. 정리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는 이걸 한국인의 관점에서 서술했습니다. 제가 그 서문에도 좀 기술을 해놨는데요. 이거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거란 문자를 처음 접하는 한국인을 상대로서 하는 거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동아시아에 포커스를 둔 거죠. 예. 동아시아의 고대 문자들이 어떤 게 있냐 쭉 역사적으로 쭉 기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 이제 거란 문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게 발견이 됐고 그동안 누가 연구를 했고 예. 그래 기초적인 문법은 어떤 게 있고 이것들을 좀 설명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거란 언어와 인접된 언어들이 어떤 게 있다. 특히 이제 그 우리와 같은 게 한국어 예. 뭐 이런 아니면 뭐 몽골어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좀 설명에 중점을 뒀습니다. 뭐 책에서도 이제 지금 얘기를 하셨지만 동아시아 역사는 문자의 보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어떤 문자들이 있나요, 대체? 예, 동아시아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과연 어떤 문자들이 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동아시아에도 문자가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예. 이걸 감사 그림으로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일본의 요시케 고우치라는 분이 한 그림으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예.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 가로로 있는 게 사라진 문자들인데 거란 문자도 지금 저 사라진 문자 중에 하나죠. 예. 굉장히 많은 문자들이 있었습니다. 한반도에 이제 한글 한자를 중심으로 그렇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문자들도 예를 들어 몽골 문자라든지 티베트 문자, 러시아 문자 같은 게 그대로 살아있고 예. 나머지 대부분이 한자 외에는 다 이제 사문자가 돼버린 거죠. 그런 그럼 이런 시기적으로는 이 글자들이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이 문자들이 이제 특히 이제 동아시아 문자들은 대부분 7세기 정도부터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티베트가 이제 티베트 문자가 예. 제일 먼저 됐는데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문자들을 조금 이제 화면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티베트의 사원의 그 새겨진 티베트 문자인데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에 지금 그 알려진 문자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랜 것 중 하나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투르크 문자인데 돌골 문자라 그러죠. 이게 오르온강이 이제 몽골에 있습니다. 희한하죠. 돌고래, 그러니까 돌고래 원 발상지가 발상지 중에서 중심지가 몽골 오르온강 근처랍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들의 역사는 몽골의 오르온강에서 출발한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배우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발굴이 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가 상당히 서양 문자 비슷해 보이죠. 이 룬 문자 계통이라는 건데, 그는 뭐 시기적으로는 이게 8세기인가요? 이게 한 그 정도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시기적으로 한번 다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한번 제가 화면으로 어떤 문자들이 있다 이건 이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게 그 저쪽에 중국의 서쪽에 있는 쿠차 지역입니다. 쿠차 지역에서 발굴된 위구르 문자 유적인데요. 그 오른쪽은 이제 필기체로 좀 써놨으니까 좀 이제 알기가 어려운데 왼쪽을 한번 보시면은 저 문자 그 문자가 작아서 구분이 될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얼핏 보면은 야 지금 현재 몽골에서 쓰고 있는 문자하고 똑같지 않냐? 이렇게 생각될 수 있거든요. 이게 위구르 문자입니다. 바로 몽골 문자가 이 위구르 문자를 차용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시기에 나온 게 거란 문자입니다. 거란 문자는 나중에 뒤에서 다시 설명이 있겠지만 왼쪽 편에 게 거란 대자고요. 먼저 만들어졌다 해서 거란 대자입니다. 뒤에 만들어졌다 해서 거란 소자고. 그런데 거란 대자는 하나하나가 뜻글자처럼 형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란 소자는 저게 한글처럼 이렇게 자소들을 몇 개 붙여가지고 모아서 하나의 글자를 만드는 알파벳으로. 예,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알파벳이라는 게 입증이 되는 게 이 동일한 내용을 오른쪽에 저 거란 소자 2 돼 있죠. 저기는 보면은 제일 첫 줄에 있는 저게 뭔가 하면은 저 선의왕후 애책입니다. 선의왕후 애책이란 글을 이렇게 나눠서 그 자소를 하나하나 분리시켜 가지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김할 때 기역과 이와 미음을 이렇게 하나씩 떨어뜨려 쓰는 것과 동일한 식으로 이제 쓰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은 저래 거란 소자는 저렇게 분해가 가능한 거구나. 알파벳으로 구성이 된 거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게 서하문입니다. 서하문은 거의 한문 형태인데 한문보다 더 복잡합니다. 상당히 보기만 해도 좀 서로 이제 글자들이 비슷비슷해 보이죠. 이런 게 이제 2천 몇 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같은 한문 글자 비슷한데 이건 굉장히 좀 단순해 보이죠. 이게 여진 문자입니다. 여진. 이건 이제 거란 문자, 거란 대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은 아까 이제 위구르 문자에서 봤던 그 문자하고 거의 같은 겁니다. 여기 이제 몽골 문자고요. 그러면? 몽골 문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징기스칸 때 만든 게 위구르식 만든 게 아니죠. 이제 차용해서 위구르식 몽골 문자라 그럽니다. 그래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징기스칸의 후손이죠. 쿠빌라이 때 새로운 문자를 도입을 합니다. 뭔가 하면은 기존의 그 위구르식 몽골 문자를 가지고는 다른 나라의 언어 표현을 제대로 옮겨 적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세계 제국을 운영하는 데는 뭔가 새로운 문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쿠빌라이 황제의 명에 의해서 팍파라는 승려가 새로운 그래서 이제 팍파 문자라 그럽니다. 이게 우리 보통 이제 파스파 문자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문자가 있는 겁니다. 몽골 시대는 이게 팍파 문자가 우리 고려 시대 때도 우리 공문서로도 왔어요. 뭔가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 뭐 충렬왕, 충선왕 이럴 때는 그 원나라 제국의 부마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원나라 황제가 우리 한반도 고려의 관료의
고위 관료들은 직접 임명장을 보냅니다. 예. 이게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몽골 문자로 보낸 임명장이네요. 그렇죠. 예. 예. 저 선명이라는 게 황제가 고위 관료에게 보내는 이제 임명장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만주 문자인데요. 만주 이제 청나라도 청나라. 그 위구르식 몽골 문자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게 지금 왼쪽이 몽골 문자고 오른쪽이 만주 문자인데 사실상 거의 똑같아요. 언뜻 보기에 비슷하네요. 예, 똑같습니다. 이게 노골대라는 건데 노골대가 뭔가 하면은 이제 조선 시대 때 외국어 학습을 위한 학습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어에 대해서도 노골대가 있고 이 몽어, 청어는 이제 만주어죠. 이렇게 노골대들이 다 이제 책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동일한 내용. 저기 보면은 큰형아 너 어디서 왔냐 뭐 이런 거를 외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니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서로 이제 동일하게 그 내용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몇 권의 노골대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그런 어떤 위구르식 몽골 문자가 위구르 문자가 몽골까지 나중에 이제 그걸 거쳐서 만주까지 이렇게 사용이 된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제 언제 시기적으로 언제 나왔냐? 그 티베트 문자가 7세기 중엽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이른 시기네요. 그렇죠. 예. 7세기 중엽이라면은 뭐 600 몇 년 이럴 예. 때인데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투르크 문자와 위구르 문자. 그 다음에 이제 10세기 초에 한 920년입니다. 920년에 이제 아까 이제 거란 대자가 나오고 곧이어서 그게 이제 불편하다 그래가 거란 소자를 만들어 같이 다 병행해서 다 씁니다. 예. 그 이후에 한 100년 정도 있다가 또 이제 서아 문자가 나옵니다. 예. 근데 또 이제 100년 있다가 여진 문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100년 있으면 몽골 문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 문자라는 게 그 국가의 상징입니다. 그렇겠죠. 예, 민족의 상징이고 국가의 상징인데 100년 정도 있으면 권력의 무게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새로운 문자가 등장한다. 예.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특히 이제 북방민족의 경우에는 이 문자의 역사를 보면은 그 국가의 역사가 보인다. 예.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7세기 중엽부터 문자의 어떤 그 창제 역사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예. 이렇게 다양한 민족에서 다양한 국가가 이렇게 문자를 만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예, 문자를 각 이제 국가들의 문자를 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선 시대에 와서 이제 문자가 만들어졌는데 예. 문자를 만든 이유가 문자가 바로 이 주로 이제 그 중원 국가와 같이 이제 힘을 겨루는 그런 이제 국가들에서 만들어졌는데 예. 사실상 중원 국가와 대등하게 맞서기 위한 하나의 상징물입니다. 상징적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황제가 나중에 이제 좀 다시 한번 서하는 좀 특수한 케이스니까 설명을 드리겠지만 서하가 처음에 이제 탄생이 됐을 때 서하의 동쪽에는 이 요라는 굉장히 이제 거란 굉장히 거대한 그 당시만 해도 그 거란 같으면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입니다. 그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북송이 있었죠. 이렇게 이제 서로 삼각 구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서하의 황실은 자기들이 삼각 구도를 형성하면서 대등하게 있으려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문자를 이 사람들이 내세웠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고 그래서 정치, 외교, 문화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 민족의 언어를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중국, 그러니까 중원이란 중원 국가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쉽게 동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도 별도 이제 문자라는 상징점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자기들한테 안 맞습니다. 이제 그 한자가 우리도 그 한글을 만든 이유가 한자가 그동안 굉장히 오래 써왔죠. 그렇지만 일반 그 백성들에게 잘 안 맞고 우리말에 결국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일치가. 그러다 보니까 세종대왕께서 그렇게 이제 한글을 만드신 이유도 다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 만든 나라들이 소리 글자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자처럼 그런 뜻 글자하고는 그 어떤 경제적인 면이나 효율성 면에서 떨어진다. 예. 그래서 한자는 사용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소리 글자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화 글자 말고는 대부분이 전부 다 소리 글자들입니다. 아. 물론 이제 여진 문자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양쪽이 좀 섞여 있긴 한데 그런 식입니다. 제가 이제 이 조금 전 이제 서화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뭐 정치 외교적으로 좀 활용한 사례도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서화가 우리에게 좀 생소한 나라입니다. 예. 서화란 게 중국 사람들도 서화를 잘 몰라요. 근데 서화가 지금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이 요나라하고 저 송나라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예. 약간 조금 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그래 있으면서 이 나라는 조그맣지만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저 서하의 그 지도자는 그 당시 이제 이원호라는 똑똑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예. 원호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인가? 예.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이 요나라도 맞서고 그 송나라와도 맞설 수 있는 이 삼각 체제를 원했던 겁니다. 예. 그러면서 우선 송나라에다가 그걸 합니다. 내가 황제가 될 거니까 예. 서하죠. 하나라의 황제가 될 거니까 황제로 책봉을 해달라, 인정을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송나라는 펄쩍 뛰죠. 예. 무슨 이야기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시성은 당나라 때 당 정부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그 난도 제압하고 황소의 난도 제압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이 서하가. 그런 여러 가지 공도 있고 그래가지고 당나라 황실에서 준 성이다. 우리 이씨가. 그리고 우리가 모든 율령 체계나 법 체계를 다 갖추고 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들 수 있는 게 우리가 만든 훌륭한 문자가 있다. 이게 있으면 우리가 제국을 건설하는데 뭐가 문제냐. 내가 황제 되겠다. 그러니까 송나라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들 안 그래도 송나라는 그 당시에 이제 북쪽에 있는 요나라한테 휘둘려 가지고 매년 세패를 바치고 막 꼼짝 못 하고 있던 시거든요. 예.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조그만한 서하까지도 와서 자기들을 압박을 하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서하를 정벌하러 보냅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도 보시면은 이 북송의 국경이 절반은 요나라, 예. 절반은 서하. 서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하고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매번 패합니다. 아, 송이. 예. 예. 그래서 이제 수년간 전쟁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저쪽에다가 화친 요청을 합니다. 서하에다가. 너그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 테니 이제 전쟁 그만하고 그 다음에 국경선도 너가 지금 있는 쪽을 그대로 해가 국경선으로 하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매년 세패를 바칠 테니까 황제라는 말은 쓰지 마라. 예. 이런 거예요. 엄청나게 자기들도 물러선 거죠. 송나라도. 근데 이쪽에서는 야, 무슨 소리야. 내가 황제가 되려고는 싸웠는데. 예. 그래 쭉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서하도 조금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들 표현의 자기들 말로 황제라는 말을 이 광화 조문에 써놓는 거예요. 아하.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자기들 표현은 올졸이라는 건데 올졸은 서하어로 황제입니다. 예. 그래서 나는 그러면은 황제라고 안 쓰고 한문으로 올졸이라고 쓰겠다. 예. 그렇게 써가지고 이 서하국의 올졸과 송나라의 이 황제와 이렇게 이제 강화회담을 맺는다는 식으로 강화문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송나라의 황제도 그럼 좋다. 그렇게 양쪽이 다 합의를 해가지고 매년 이제 세패를 바칩니다. 은 5만 양, 뭐 비단 13만 필, 뭐 등등 해갖고 엄청난 양을 매년 이제 하나라한테 송이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송이 해서 오히려 하나라한테. 그렇죠. 서하에 예. 보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송나라 같은 경우는 위에 강력한 두 국가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매년 그 돈으로 평화를 사는 그런 기간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오히려 상당히 거란이나 서하가 송을 압도하는 그런 역사를 쭉 지탱을 해온 거네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거란 문자를 중심으로 해서 동아시아의 이제 문자의 역사에 대해서 시기적인 부분이나 개략적인 역사를 쭉 정리를 하셨는데 지금 이 거란 문자에 관계된 그 창제에 관계된 그런 문헌 기록들이 좀 있죠. 네, 그렇죠. 예.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이게 거란 문자의 창제에 대해서는 요사에 예. 그러니까 요사가 이제 거란의 역사책이 정사죠. 그 요사에 매우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이제 처음에 만들었던 게 대자인데 야율 아보기가 이제 그 당시 귀화했던 이제 그 중국의 뭐 포로 내지 귀화한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이제 문자를 만들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요 나라 때 이제 한인들 귀한 한인들의 역할이 크니까 그 문자의 형태가 거의 한문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 한자 형태를. 예, 예. 한자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 예. 지금 화면에서 아마 보이시겠지만 거의 한자와 비슷합니다. 예. 예. 언뜻 보면 뭐 한자네요, 그냥. 예. 근데 한자로서는 이게 이제 전혀 읽을 수가 없고 예. 예. 그러니까 한자 자형을 직접 차용을 합니다. 이게 특히 이게 거란 대자인데 대자 같은 경우 사실상 한자에서 획 하나 뺀 거 뭐 이런 좀 간략화시킨 것 예.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란 대자가 이제 먼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소리 글자인 소자. 그 소자를 그 예. 이후에 만들게 된 거군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자하고 소자는 뭐 글자 크기는 차이 있는 건 아니고 예. 단지 이제 먼저 만들어진 글자, 나중에 만들어진 글자. 즉 집에서 이제 아이들을 이야기할 때 큰아이, 작은아이 할 때 예. 큰아이는 먼저 난 아이, 예. 작은아이는 늦게 난 아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옛날부터도 표현을 그렇게 다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가 크다고 해서 큰 아이, 그렇습니다. 작은 아이 예, 아니듯이 예. 대자 소자도 예. 예. 먼저 만들어졌느냐 뒤에 만들어졌느냐 그 차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거란 소자의 이제 그 창제 과정에 대한 기록이 요사에 예. 많이 등장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기록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요사에 보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대자를 만들어가 있었는데 예. 그 이후에 그 위굴에서 사신이 왔어요. 예. 위굴 국가에서 이제 사신이 왔는데 다들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태조 야율 아보기의 동생 야율 질랄이라고 있는데 예. 이 야율 질랄이 그 위구르 사신과 한 달 동안 같이 지내면서 언어를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다 말을 다 알아듣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괜찮다. 그래서 문자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새로이. 아. 그래서 이제 그 문자를 만든 당시 위구르는 이 표음 문자 소리 글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예. 아까 제가 처음 이제 위구르 문자라고 예, 보여드렸죠. 그것도 소리 글자예요. 그러면서 제대로 된 소리 글자를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사회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글자 수는 적지만 쓰기에는 충분했다. 수소이 해관 이런 말이 나와요. 이 5글자의 말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를 학자들이 몰랐었습니다. 사가들도 이게 무슨 말인가 몰랐고 실제 알파벳 소리 글자라는 거를 나중에 이 거란 문자가 거란 소자가 발견된 이후에야 이것을 그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그 문헌의 기록 내용의 의미를 예. 소자가 발견된 이후에 그렇죠. 알파벳이니까 실제 알파벳을 조합해가지고 알파벳은 다들 글자 수가 적지 않습니까? 예. 이걸 가지고 활용성이 매우 높다 하는 그 측면을 그 당시에 사가들이 5글자로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자 같은 경우에 약 2,000자 정도 되는 한자와 비슷한 그런 글자예요. 근데 그 소자는 알파벳이 지금까지 알려진 거로는 한 400개 전후입니다. 아 그래요? 예. 물론 이제 여기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과학적이진 못한데 대자보다는 상당히 진척이 된 거죠. 한 5분의 1로 줄었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란 소자는 알파벳 하나 갖고 만들어진 것도 있고 최대 8개까지 만들어집니다. 주로 이제 7개까지가 많았는데 예. 특정한 묘지명에 8개까지 아. 알파벳으로 구성돼서 글자가 하나 만들어진 그런 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한글 같은 경우는 초성과 중성과 종성 예. 해서 많아야 3개로 이제 그 그렇습니다. 알파벳이 예. 만들어져 가지고 한 글자를 만들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8개까지 모아져 가지고 한 글자를 만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자 하나가 몇 개의 음절이 구성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아하, 그렇군요. 예. 예. 참 상당히 재밌는 그런 부분인데 예. 지금 아까 이제 그 동아시아 문자의 역사에 대해서 쭉 시기적으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 근 100년마다 새로운 문자가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렇죠.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권력의 이동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런 어떤 역사의 변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거란 문자가 만들어진 게 10세기 초라고 말씀하셨고 예. 그런데 이게 그 한 1세기 뒤에 여진 문자가 또 만들어졌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만 1세기 뒤에 서화 문자가 만들어졌고 서화 문자. 200년 후에 이제 그러니까 2세기 뒤에 이제 여진 문자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동아시아 그 문자의 역사에 대해서 좀 시기적으로 쭉 정리를 해 주셨는데 예. 거란 문자가 이제 10세기 초에 만들어졌다고 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건 이제 100년마다 새로운 문자들이 쭉 만들어진 그 과정을 얘기도 해 주셨는데 거란 문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거란이 한 200년간 존속을 했지만 예. 거란이 망한 이후에 한 100년 정도 더 쓰여지잖아요. 예, 예. 그 어떤 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아, 그게 결국은 이제 금나라 이제 거란을 이어서 이제 그 북쪽 지역을 통치한 건 이제 금나라인데요. 예. 금나라는 주로 이제 여진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 여진족이라는 게 원래 이제 요나라 때도 여진족은 그 동북쪽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200년 동안 요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요나라의 문화 자체가 자기들한테 선진 문화예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국가를 세워가지고 금나라를 세웠죠. 예. 금나라를 세워가지고 자기들도 똑같이 따라서 문자를 만듭니다. 아. 문자를 만들었지만 그 귀족들이나 황실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란 문자도 많이 썼어요. 근데 실제 그 여진족의 그 금사 그 역사책에도 보면은 예. 거란 문자를 잘한 능통했던 저 자기들 황실 사람이나 그 상류층 사람들 이름이 막 나옵니다. 아. 물론 이제 그런 의미가 일반인들한테까지는 다 퍼지지는 않았지만 실제 상류층은 거란 문자를 상당히 쓰고 있었다. 이래 보게 되고 실제 기록문을 봐서도 관청을 둡니다. 자기들의 언어를 거란 문자로 번역해서 하도록 관청도 두었어요. 아. 그래야 나중에 이제 한참 뒤에 그 금나라 장종 황제가 명을 내립니다. 이제 거란 문자 기록 전담자를 배하라. 이런 그러니까 그 시기까지는 공식적으로 거기 관직도 있었고 관청도 있었고 예.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금나라 태조 이제 아골타죠. 예. 아골타의 친동생이 직접 거란 문자로 비석을 세운 것도 있습니다. 예. 그 나중에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럴 정도로 이제 비석이라든지 물론 이제 그 일반 지하에 있는 묘지명 같은 경우에도 거란 문자로 된 묘지명이 금나라 때 많이 나와요. 아. 그러니까 실제 많이 사용도 하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기록에 의하면 거란 문자가 요나라 이제 초기에 만들어졌지만 그 사용이 그 백성들까지 일반적으로 많이 보편화되지는 않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란 문자가 사용된 유물도 이제 소수였을 것 같은데 이 발견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이제 이 300년이나 사용됐지만 거란 문자로 된 서책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요? 예, 딱 하나 있어요. 예. 그것도 이제 최근에 그게 발견이 된 거고. 예. 그 나머지는 그럼 다 이제 지하에 있는 금성문이나 지하에 이제 묘지명이나 그런 거죠. 예. 아니면은 또 다른 뭐 동전이라든지 뭐 구리거울 같은 대부분이 다 금성문입니다. 아. 그런데도 수백 년 동안은 이 거란 문자가 어떤 거다 모르고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책이 없었다. 서책이 남아있는 게 없었다. 그 다음에 거란 당시에 자기들의 문자로 된 거를 일반 개개인들이 함부로 인쇄해가지고 책을 만들지 못하도록 했고 또 그걸 외국으로 반출하려다가 걸리면은 사형에까지 이르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자기 문자에 대한 관리를 엄격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랜 전란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거란 문자에 대한 기록들을 다들 모르는 거죠. 예. 그리고 잊혀졌다가
그것이 나중에 이제 명나라, 청나라까지 넘어오면서는 원나라 때까지는 알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나라, 청나라에서 아무도 몰랐고 거란 문자로 된 비석도 이제 지상에 있었어요, 하나가.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나라 그 황제의 동생이 만들었다는 그게 예. 이제 지상에 있는 건데 그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거란 문자인지를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아하. 청나라 말기까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1922년에 한 외국인 선교사의 발견에 의해서 그게 그게 거란 문자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 그걸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1922년에 이 루이스 켈비라는 이 벨기에 선교사입니다. 벨기에 선교사가 그걸 하나 발굴했어요. 예. 어떻게 발굴이 됐는가 하면은 그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열화성 쪽에 예. 지금은 행정구역이 좀 다른데 그 당시 열화성의 천주교에 이제 그 부임을 해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로 이제 부임을 해가 있었는데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내몽고 지역에 와린망하라는 장소가 있는데 예. 거기에 오래 전부터 이제 황제에 있는 큰 능이 몇 개가 있었어요. 예. 그게 이제 거란 황제의 능인데 거란 황제의 능인 걸 모르는 거죠, 밖에서는. 그 황제의 능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마 귀한 보물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도굴이 심상찮게 일어났습니다. 아하. 한 번은 어떤 이제 도굴꾼들이 아주 상당한 인원을 가지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갖고 뭐 한 2달 정도 그걸 도굴했어요. 예. 파갖고 도굴 거기에 이제 흙탕물인 이제 이 제대로 그 사이에도 아마 도굴이 많이 있었던지 그게 물이 많이 침수되고 막 그래가지고 그걸 다 물을 빼내고 인부를 동원해 물을 빼내고 해가지고 딱 도굴을 하려 했는데 보니까 별게 없거든요. 그래서 기껏 해봐야 거기에 있는 뭐 동전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거기에 관에 쓰인 널빤지라든지 이런 거 등등을 이제 겨우 입수해가지고 그걸 좀 팔아먹고 그러다 그게 이제 소문이 났습니다. 예. 소문이 나가지고 그쪽에 이제 그 관원에서 나가가지고 걔들 다 체포를 했어요. 예. 체포해가 구금을 시켜놓고 이제 걔들이 이제 구를 살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 이 선교사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그런 어떤 그 역사나 금성문 같은데 관심이 있었던지 뭐 발견된 게 없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다 거기 그런데 그런 큰 능일 것 같으면 분명히 황제의 그 어떤 묘지명이나 이런 게 있어요. 황제의 묘지명은 묘지명이라 안 그러고 애책이라 그럽니다. 예. 여기서 하나 조금 다 아시겠지만 보완 설명이 필요한 게 밖에 나와 있는 이제 무덤의 돌은 그 비석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무덤 안에는 묘지명이라 해가지고 아주 비석보다 더 디테일한 그 크고 디테일한 그런 어떤 그 기록물이 있습니다. 예. 그걸 이제 눕혀서 딱 하는 건데 황제나 황후는 그걸 묘지명이라 안 그러고 그걸 높여서 애책이라 그럽니다. 예. 애책. 애책 슬플 레자를 써가지고 애책이라 그러는데 분명히 그런 게 뭔가 있지 않겠냐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그쪽 현지인 인부 3명을 동원합니다. 예. 용역을 사가지고 그 산꼭대기에 있는 능까지 갑니다. 예. 그래 가가지고 그걸 한 6미터 높이에 되는 거길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그건 뭐 없으니까 기껏해 횃불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딱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밑을 조금 파보니까 암석으로 된 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하. 그게 드디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거란 문자의 발견입니다. 1922년. 예, 딱 봤는데 그때 이상한 문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문자인데 이게 거란 문자인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렇겠네. 근데 굉장히 다행스러운 거는 이 거란족 황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은 아니지만 한 절반 이상이 한문으로 된 묘지명이나 애책이 있고 거란 문자로 된 자기들 문자로 된 묘지명 애책을 같이 2개를 세트로 넣어요. 2개 국어로 예, 쓴 그렇죠. 거네요. 예. 근데 각각 한꺼번에 같이 쓰는 건 아니고 예. 따로따로 쓰는데 그게 완전히 대역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용은 좀 다른. 물론 이제 공통적인 내용 뭐 언제 돌아가셨고 뭐 어디에서 장례를 치렀고 언제 태어나고 이런 거 관직이 뭐 이런 거는 거의 같지만 그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찬사문이라든지 이런 거 명 같은 거 예. 이런 것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도 딱 보니까 이게 거란 황제의
요 나라 어쩌고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거란 문자구나 싶어가지고 이걸 이제 어차피 그걸 뭔가를 사진을 찍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아니면 그거 들고 나오든지. 그렇죠. 근데 우리 지금 이 거란 황제 애책이 한 어느 정도 무게가 될 것 같아요? 글쎄요, 뭐 능 안에 모셔진 거니까 네. 상당한 무게가 나갈 것 같은데요. 이게 규격이 있습니다. 예. 황제나 황후의 이 애책은 가로가 1.3m, 1.4m 그래요. 예. 굉장히 큽니다. 가로 세로 그렇고 두께가 몇십 센치가 돼요. 아하. 그러면은 무게로 봤을 때 600kg, 700kg 나옵니다. 아이고, 그 성인이 들 수가 없는 무게인데요. 성인 한 사람이. 아니 성인은 60kg도 들기 힘들어요. 근데 700kg 되는 거 더구나 그 산 속에서 예. 6m 깊이에 그걸 인부 3명을 데리고 갔다 그랬잖아요. 예. 못 가져 나옵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사진을 찍을 수도 없는 게 불빛이 제대로 안 돼가 사진도 못 찍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려면은 전통적인 이제 중국의 기록 방식에 하면 탁본을 뜨는 겁니다. 예. 근데 그 탁본 뜰 줄 아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할 수 없어 가지고 그 사람들 보고 또 이제 인부 다시 동원을 해 가지고 너희들이 이거 좀 뺏겨 적어라 그런 거예요. 아, 필사를 했네요. 예. 너희들이 뺏기. 그래 필사를 한 게 그 이제 필사를 해 놓고 난 다음에 그 종이를 가져와 가지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예. 그 다음 해에 이분이 이제 사제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베이징 그러니까 북경 천주교 공보에다가 프랑스 말로 프랑스 그러니까 불어로 적습니다. 아. 대단한 논문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전 세계에 보낸 거죠. 그럼 그게 1923년이겠네요? 23년이죠. 예. 그래서 1923년에 전 세계 사람들이 거란 문자가 발견된 거 다 알게 된 겁니다. 아하. 근데 웃기는 게 이게 이제 그 능이 이제 성종황제, 흥종황제, 도종황제 그 이제 세 개의 능이 있는데 예. 이분은 흥종황제의 능에 들어갔어요. 예. 근데 그 도종황제 능이라고 이제 쓰는 거예요. 아하, 착각을 했군요. 잘 몰라가지고 했었는데 하여튼 어떻게 하든 그 내용물이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겁니다. 저 네. 화면을 지금 보시면은 이게 그 당시 필사한 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거란 문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필사를 하다 보니까 좀 획도 틀리고 뭐 이상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큰 글자 6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거는 이제 옆에 다른 걸 보고 적은 건데 같이 붙여 사진을 찍다 보니까 이게 한 애책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그런 오류도 있고. 저 큰 글자 6개는 별도로. 예, 별도로 아마 그 위에 책계라고 그 이 애책 책석에 뚜껑이 있습니다. 피라미드 형태로 똑같은 크기로 해서 딱 위에 얹는 게 있습니다. 덮개. 예. 예. 그 덮개에 있는 글씨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글씨 크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일단 뭐 저렇게 돼 있습니다. 예. 원래는 저게 원 사진에는 저길 붙여서 찍은 경계선 같은 게 보입니다. 근데 나중에 후세 학자들이 그걸 경계선을 지워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같은 글자처럼 같은 한 폭의 글자 같이 예. 이렇게 마치 뭐 이제 제목 같이 이렇게 인식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 잘못된 거를 이제 다시 또 수정하고 해가지고 제가 이 보정을 해봤는데 보정하면 아마 이렇게 애책이 구성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책을 내신 이후에 지금 이런 복원 작업, 모형 제작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게 이런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제 앞에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1922년에 이제 그 캐르빈이라는 선교사에 의해서 처음 발견이 됐지만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란 문자로 된 사실은 지상에 노출된 비석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게 거란 문자로 된 걸 모르고 예. 뭐 청나라 말기까지 쭉 이어지는 이런 그 역사가 진행이 됐던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예. 그게 바로 이겁니다. 예. 이제 대금 황제의 동생이죠. 예. 대금 황제 도통 경략 랑군행기. 예. 우리 줄여서 이제 그냥 연구할 때는 랑군행기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예. 이 사진인데 이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저 섬서성 건현에 가면은 당나라 측천무의 그 능이 있죠. 예. 거기에 무자비라고 있습니다. 예. 글씨가 예, 하나도 새겨져 있지 않. 큰 이제 비가 있는데 예. 거기다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아하. 예. 거기다가 이제 와네 나골타의 동생이 그쪽을 지나면서 그걸 한 겁니다. 와서 보니까 막 그 걷는 그쪽이 막
이제 파손이 돼 있고 많이 무너져 있고 누각도 무너져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관료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이게 바로 세워라. 초상화도 세우고 다 해라. 그리고 명령해놓고 다시 이제 와 보니까 제대로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았더라. 그러면서 자기 행적비를 적은 겁니다. 그런데 행적비를 자기들 이제 그 당시 벌써 이제 여진 문자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거란 문자를 쓴 겁니다. 거란 문자 써놓고 다행인 게 그 옆에다가 한문으로 내가 이렇게 이제 한문으로 이걸 번역해갖고 쓴다. 그것까지 옆에 써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이제 글씨가 조금 선명하지 못한데 제가 이제 이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걸 다시 보여드리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명나라나 청나라 때의 주요 금석학 저작물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와 이게 그대로 모사돼 가지고 나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이겁니다. 이걸 보시면은 대금, 금나라 거고 이게 그다음에 그 천해라는 게 시천해 돼 있잖아요. 천해 때다. 천해가 이제 금나라 초기의 연호거든요. 이렇게 다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여진 문자구나. 여진 문자구나. 그래서 이제 이 캐르빈이 발견하기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이게 여진 문자로 계속돼 왔었습니다. 그래 그 사이에 나와 있는 논문이라 이제 다 보면은 여진 문자로 돼 있어요. 그래갖고 여진 문자 보니까 이게 한글 표현도 한글의 구성도 여진 문자하고 비슷하구나 하는 그런 논문까지 있었습니다. 옛날에 서양에서 오인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금나라 창건 후에 80년 동안에 이 이제 거란 문자를 그대로 써왔다. 답습이야 그대로 써왔다는 이제 금사의 기록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이제 무시했던 거죠.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캐르빈이 1920년에 발견하기 바로 그 직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1920년대에 이제 캐르빈에 의해서 처음 이제 거란 문자 그 묘지명이 발견이 됐는데 그 이후에 1930년대로 넘어가면 좀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그 대표적인 예가 그 당시 이제 이게 열화지역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열화성에 주석이 있었습니다. 이제 상대 군벌이죠, 군벌. 주석의 아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석 아들이 이제 막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거란 문자에 대해 연구도 하고 뭐 이런 거 관심도 많고 하니까 이거를 내가 좀 가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인원을 동원합니다. 지금 이제 1920년대 처음 발굴되고 30년대에 이제 탕조롱에 의해서 더 이제 발굴이 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거란 문자에 관계된 유물 발굴이 된 것은 이제 중국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대부분 많이 이루어졌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 보면은 뭐 대부분 다 묘지명이나 이런 것들인데 또 다른 또 굉장히 조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또 유머러스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거란 소자로 된 보지관 동경이라는 건데 이 보지관이란 뭔가 하면은 지금 저게 화면에 보시면은 네 개의 글자가 있는 이게 팔각형 동경입니다. 동경 옆에 이제 어떤 한문으로 글씨가 좀 쓰여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사각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책의 부제처럼 이제 거란 문자가 처음 이제 발굴된 1922년으로부터 이제 100년이 흘렀는데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그 연구 성과를 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학자들이 좀 있나요? 초창기의 분이라면 한 세 분 정도가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로프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왕직루, 뭐 리딩쿠이 같은 그런 세 분 정도를 들 수 있는데, 근데 이 최초의 분들이 과연 어떻게 연구를 했겠습니까? 이제 거란 문자만 봐가지고 이게 과연 어떤 발음인지 뭘 의미한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나마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거란 문자가 있으면서 거기에 완전한 대역은 안 되지만 한문으로 된 기록물이 같이 나왔다는 거. 예를 들면은 아까 이제 랑군 행기를 이야기 드렸잖아요. 옆에 그건 완전한 대역이 되는 거고, 그 능이나 이제 묘지 안에서 그 내용의 유사한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한문으로 된 묘지명들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